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전남 당선인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박균택 당선인을 만나 포부와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 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500대 업체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모든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앞다퉈 지역 수건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초선 일색인 상황이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당선 직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호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을 통해 광주 전남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득표율이 무색할 정도로 압승한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역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공공의료 강화, 호남권 특별지자체 구성 등 적잖은 지역의 수건 사업을 중앙당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 차원의 공약뿐 아니라 당선인들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신산업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 군공항 등 도심 내 군시설 이전, 전남 국립이과대 신설, 지역 소멸 극복을 내세운 개인별 공약도 실천해내야 합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낙후된 우리 지역, 전남 지역, 특히 고흥, 보성, 장안, 강진의 지역의 발전을 핵심 현안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18명의 당선인 중 초선이 11명이나 되는 만큼 이들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지역 현안에 시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 광주 전남이 특히 광주가 예산을 따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게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 전라남도는 다음 달 초 각각 당선인들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입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점차 광주와 전남 내륙까지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수와 광양에는 호우 예비특보 도 발표된 가운데 보다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거센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 새로운 국회를 이끌 우리 지역 당선인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 광산구가 박균택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해주시죠. 예,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자 박균택입니다.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반영된 민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심판 여론이 가장 컸고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 여론 이게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지 2년이 됐는데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남북관계 모든 것이 다 퇴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심판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정권을 지키지도 못했고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했고 또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 여론이 컸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시민분들 만나셨잖아요. 가장 마음에 새긴 바람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거의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달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그 민생 제대로 보살펴달라. 그리고 검찰개혁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광산에 해묵은 숙제가 너무 많은데 그것 좀 꼭 좀 해결해달라. 4가지 말씀인데 그 내용들 반드시 제가 실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그럼 당선인께서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1호 공약은 어떤 점인가요? 예,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제 1호 공약은 그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신설을 들 수 있겠습니다. 2호선 전철은 사실 그 상무지구에서 수안동, 네. 부촌과 부촌을 잇는 공사가 되고 말았는데 그걸 엄밀히 얘기하면은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 그리고 그 호남대학교 그리고 또 광주여대 그리고 또 서민이 많은 그 우산동, 올곡동, 하남공단 그리고 수안동을 잇는 그런 노선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공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성을 가지고 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통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기대도 많지만 초선 한계에 대한 우려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경선 기간 동안에 가장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던 쟁점이 바로 그 사항이었었습니다. 물론 선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선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검사로 25년 근무했지만 그중 6번을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예산과 또 입법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산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광산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선 의원보다도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이 광산 지역구에서는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장 힘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산 구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항상 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광주 광산구가 박균택 당선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50개 업체에 스마트 공장 건립을 지원합니다. 제조의 모든 과정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감지하고 분석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특히 이 가운데 20곳은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로부터 제조 전반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연 뒤 이달 말부터 중소기업 중앙회 사업 공고를 통해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확대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154개 초등학교 가운데 85개 학교에 지난해보다 10명 많은 78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투입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저학년 기초학력 지원 학생들을 집중 교육하고 담임교사와 협력을 통해 학생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라남도의 공모를 통한 의대 설립 계획 발표가 총선 이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서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전라남도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김영록 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권의 목소리를 목포 MBC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의 첫 번째 일정은 목포대학교 방문이었습니다.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목포대 의대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라남도와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저희 목포대학교는 30여 년 전부터 의대 유치를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라남도에서는 목대에 의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의대 유치 간담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의대를 어느 곳에 설치할지 결정하겠다는 전라남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전남지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고 했지만 의료 여건 등 낙후된 전남 서남권에 의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전남지사이기에 지사가 정책적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모가 아니라 목포시, 목포의대를 지정해 주는 게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3선에 성공한 영암 무한신한 서삼석 국회의원도 전라남도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목포대 의대 유치는 순리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해온 목포대와 목포권에 유치하는 것은 전남도가 방기해서는 안 될 그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포대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당선인 등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의대 문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으로 이 의대 신설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과 전남지사와 소통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김영록 지사와 소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부터 총선이 끝난 직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남의대 공모 논란.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일고 있는 비판 여론에 귀를 닫았는지 이르면 4월 안에 용역기간을 선정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같은 이슈에 대해 전남 동부권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민주당 두 당선인은 소감문에서 의대 설립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순천과 인연이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목소리를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권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치열한 선거 끝에 국회에 입성하는 순천 지역 민주당 두 당선인이 내놓은 소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공동 성명을 내는 등 김문수 권양엽 당선인은 줄곧 전남의대 최적지는 순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지자체는 이미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해외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손을 잡고 있다. 공약과 당선 소감에서 의대 유치를 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두 당선인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더 많은 우리 동부 지역, 그중에서도 글로컬 대학 30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대학교가 순천대학교거든요. 노관규 순천시장도 어제 김문수 당선인을 찾은 자리에서 의대 문제 등을 논의했고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출신이거나 활동했던 비례대표 당선인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미래 인요한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순천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와 만났습니다. 인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추진 의지를 전달받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모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한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지난달 순천만 국가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순천대 의대에 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똑같이 순천의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구 분구 문제부터 전남의과대학 신설과 총선이 끝나고 전남의대 신설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다음 주부터 순천과 목포 지자체장과 대학 총장 등을 연달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선출직 공무원들이 다른 직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과 선거 보존금 등 상당한 세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데요. 그동안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또 대안은 없는 건지 MBC 경남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하 직원 강제추행 논란이 일자 직을 내려놓은 오고돈 전 부산시장.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부산 시민들은 결국 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경비는 모두 해당 지자체의 예비비,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당시에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고돈 당시 부산시장의 사태의 경우에는 사태로 인한 보궐선거라서 이제 어떤 병도 다시 돌려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사퇴나 당선 무효와 같이 본인 사유로 재보선을 하는 경우 남은 임기에 비례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토록 하고 미반환할 경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4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이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현실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또 강력단체장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법안 통과가 쉽지 않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경우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16년 전 의견이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금전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져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히 선거운동 그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재산적 책임까지 묻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확실하게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죠. 여러 차례 지적에도 출마를 이유로 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중도 사퇴에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MBC 경남은 재보궐선거 발생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주 전남은 물론 전북에서도 낙승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추가 특례 입법화와 새만금 SOC 예산 사용과 같은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이뤄진 첫 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의 정국이 조성되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전북의 당선자 10명은 한 목소리로 특별자치도의 안착과 발전을 외쳤습니다. 국회 당선자 10명이 힘을 모아서 전북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실제로는 가시밭길 투성이. 재정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추진하는 사업마다 의문부호가 붙었던 겁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아 2차 특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를 설립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이뤄내는 등 모두 4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각 특례마다 교육부와 기재부 등 각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게 사실. 특례와 별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벽에 막히면서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특례들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부처에서 아무래도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이번에 좀 협력을 해가지고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실제 총선 직전 수시 배정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새만금 SOC 예산의 사용이 허용되는 등 정부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표류하던 공공의대 설립법,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 전북의 현안이 한가득인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전북 열석이 모두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들이 도청과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내용을 발굴하고 국회의 문제는 저희들이 풀도록. 지난 국회를 돌아볼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특정 상임위로 전북 의원 쏠림 현상이 심해 국회 단계에서 제 몫을 챙기지 못했던 것도 이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도민의 질타를 받아왔던 그동안의 전북의 정치권. 이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캐스퍼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은 앞다퉈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기아차를 중심으로 중장기 생산 목표를 수정하고 있는데 울산 전기차 공장 준공 일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속도 조절론이 확산하면서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건 건 미국입니다. GM과 포드가 선제적으로 전기차 생산 계획을 대폭 낮추어 잡은 겁니다. GM은 올해 말까지 북미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을 20만 대로 수정했고 포드는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캐나다 공장에 전동화 모델 양산을 무기 연기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일제히 20% 이상 삭감했습니다. 이후 메르세데스 벤츠는 내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 늘리기로 한 계획을 5년이나 늦췄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당장 전기차 생산 감축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경기도 광명, 울산을 잇는 전기차 공장을 앞세워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AAM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에서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울산 전기차 공장과 기아의 광명 2공장 전동화 전환도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되 생산 대수는 탄력적으로 조절할 예정입니다. 너무 전기차로 빨리 가면은 부품업체들 요새 어려운데 계속 적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조절하면서 이제 전환을 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정부도 지원을 하면서 약간의 경영 안정을 가져가면서 하는 것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407만 대, 당초 예상보다 500만 대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비아디를 앞세운 중국에서만 950만 대가 팔려 전기차 할인 경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년 뒤 울산 전기차 공장에서 매년 20만 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어서 울산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핵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전남대병원이 호남 충청 지역 최초로 신장 이식 수술 800예를 달성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21일 말기 신부전을 앓고 있던 김모 씨에게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해 800번째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2년 700예 달성에 이어 2년 만에 100예를 추가로 시행해 달성한 결과입니다. 광주 호수생태공원의 대표 시설인 해우소 근심 털어버리는 곳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인 해우소에 엄선한 수목을 추가로 심고 생태공원에 어울리는 수목을 재배치하는 등 정비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황 작가의 해우소는 지난 2011년 영국 첼시 플라워쇼 최고상과 금메달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으로 지난 2014년 황 작가가 직접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에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종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8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여수와 광양에는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특히나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에 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낮 기온은 2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오늘 한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해남 1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로 예상되고요. 고흥도 1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츰 날이 개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